상속세 공약은 결국 어떤 후보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제도가 바뀌기 때문에 결국에는 상속세에 대한 설계 방향이 또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더 스마트 상속의 상속 및 상속 증여세 전문 이유리 변호사입니다. 곧 21대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있죠. 많은 분들이 각 대통령 후보마다 내세우는 복지 공약이라든지 세금 관련 공약, 여러 가지 관심이 참 많으시겠지만 상속세 부분에 대한 이런 공약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본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 후보별로 지금 상속세에 대한 공약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한번 해보고, 이 상속 전문 변호사의 시각에서 실제 그 공약에 따른 역량과 또 쟁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더불어민주당의 그 이재명 후보의 그 상속세에 관한 입장입니다. 오늘 촬영일자 기준으로 공식적인 공약집에 나온 내용은 아니지만은 그동안이 정책 발표나 이런 데에서 확인된 내용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현재 유산세 방식은 그대로 유지를 한다. 다만 배우자 공제나 일괄 공제를 좀 상향을 해서 공제 한도를 조금 늘린다. 그리고 현재 그 상속세율 10%에서 50%이거든요. 그 다음에 가압상속 기준이라든지 대주주 할증이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주주 할증 이런 부분들은 그대로 유지를 한다. 이런 것이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공약집을 본다면은 과세 방식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완전히 반대입니다. 현재 유산세 방식이 아니라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변경을 하겠다. 두 번째로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는 아예 폐지를 하겠다. 세 번째로 상속세 최고 세율을 50%에서 이제 30%로 인하를 하겠다. 네 번째로 가압상속세를 개편을 하겠다. 가압상속을 받을 때 세금이 내는 게 아니고 상속받은 그 가압을 나중에 매각을 하거나 이럴 때 세금을 내게 한다는 측면에서 가압상속세 제도 자체를 개편을 하겠다. 그 다음에 최대 주주에 대한 할증과세를 폐지를 하겠다. 이렇게 돼서 이 양 정당의 상속세에 관련된 그 공약과 이런 제도가 아주 극명하게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공약들을 본다면 실제 어떻게 이제 영향을 미치고 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사실 이제 여러 쟁점이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 꼽을 수가 있는 게 유산세냐 유산 취득세냐 이 부분이거든요. 쉽게 얘기한다면 현행 구조는 유산세 방식입니다. 유산세 방식이라는 거는 우선 재산 자체만을 보고 본다는 것인데, 쉽게 얘기하면 재산이냐 부동산이냐 금융재산이냐 이런 거 구분하지 않고 전체 재산을 합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취득하는 사람, 그 상속인이 한 명이든 세 명이든 다섯 명이든 구별하지 않고 그냥 전체 재산만 기준으로 해서 상속세를 과세를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속인별로 각자 받은 재산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재산 합산액을 늘리거든요. 그래서 파이가 커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액이 늘어나면 세율이 그만큼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에 대한 기본 구조이고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 내세운 공약에 따르면 이걸 유산 취득세로 전면적으로 전환하겠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앞선 그 내용과는 별도로 전체 재산만 보고 상속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 재산을 취득하는 상속인별로 부과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남겨두신 같은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이제 자녀가 3명인데 남은 재산이 30억이라고 한다면, 이런 유산 취득세 방식에서는 3명이니까 1인당 10억씩 받으면 그 10억 기준으로 상속세를 매기겠다, 이런 상황인데요. 유산 취득세 방식은 이제 세금이 이제 획기적으로 낮아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사실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가 문제이겠죠. 아무래도 이제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되느냐, 또 어떤 당이 국회에서 다수당이 이어서 실제로 이제 통과시킬 그런 힘이 있느냐, 그런 요건을 갖췄느냐, 이게 중요한데요. 그런 얘기 이전에 2025년 5월 22일 기준에 현재 정부도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상속세를 개편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천명을 했고요. 얼마 전에 국무회의에서 통과도 됐습니다. 하지만 이게 실제 실현이 될지 여부는 이제 완전히 별도의 문제이겠죠. 다만 지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또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간의 입장이 워낙 첨예하게 다르기 때문에 어느 분이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현재 유산세 구조가 그대로 유지가 될지 아니면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전환이 될지가 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좀 차이가 있는 게 이제 배우자에 대한 상속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 그 입장에서는 배우자 공제를 좀 확대를 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예 배우자 상속분에 대해서는 폐지를 하겠다 이런 상황인데요.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차이가 뭐냐면 실제 수혜가 되는 계층이 어디 부분이냐가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산가액 기준으로 한 10억에서 한 30억 정도 재산을 남겨두고 돌아가신 그런 가정의 경우에는 사실 그쪽이 타겟입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완전 고액 자산가가 아닌 뭐 약간 재산이 있는 중산층 이상의 삶의 사실 세금상의 혜택을 직접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그런 혜택이 될 것이고요. 배우자에 대한 상속분을 아예 폐지를 하겠다. 또 뭐 최대세율 인하를 하겠다. 이런 내용들의 국민의힘 입장은 사실상으로 약 고액 자산가에 조금 더 초점을 둔 그런 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가업상속 부분인데요.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그대로 유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예 개편을 해서 상속이 이루어지는 시점이 아니라 나중에 가업을 매각할 때 이제 세금을 부과하겠다 이런 상황인데요. 이게 사실 실현이 될지 여부는 전혀 모르는 얘기거든요. 다만 현실에서 나타나는 거를 본다면 오히려 가업을 영위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이제 고액 자산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비상경 회사니까요. 주식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현금화된 재산이 아니라서 사실상 이제 융통성이나 유동성 측면에서는 조금 떨어지지만 자산 값어치는 크거든요. 근데 이렇게 국민의힘 입장에 개편안에 따르면 오히려 상당한 재산이 있는데 세금을 당장 내지 않게 되는 결과라서 가업 상속도 상당 부분 공제가 인정되기 때문에 상당 부분 혜택인데 그 혜택 플러스에서 당장 내게 하지 않게 하겠다라는 게 과연 형평에 맞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어떤 제도가 통과되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적용 여부가 갈리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 가업 상속 개편안이 과연 현실화가 될 것인가 이 부분에서는 조금 의문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상속세 공약은 결국 어떤 후보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제도가 바뀌기 때문에 결국에는 상속세에 대한 설계 방향이 또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이런 공약이나 이런 건 언제나 정책의 방향성일 뿐이고 지금 당장 우리 가족의 상속 전략은 준비를 해야 하는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은 얼마인지 또 이걸 물려주고 싶은 방식은 어떤 것인지 가장 세금을 적게 내는 방식으로 물려주는 것은 또 어떤 방법이 있는지 개편이 예정되는 그 법과 제도를 정확하게 알고 준비를 하시는 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본 영상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기타 상속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댓글에 나와져 있는 링크를 통해서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더 스마트 상속의 이유리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